안녕하셨습니까? 숙명여대 명예교수 신세돈입니다. 금년에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특히 2020년 가을서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주택 가격과 함께 이 주가가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천정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이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볼까 싶습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종합주가지수가 2000에서 헤맸죠. 특히 2020년 3월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2000대마저도 여지없이 무너졌었는데 이게 지금 3000, 3100, 315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그 걱정이 하는 총재서부터 정치권에서부터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시가 폭등이다, 과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때문에 과열인가, 왜 이게 반드시 터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 세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첫 번째 꼭지가 뭐냐면, 최근 증시 과열을 주도하는 세력이 기관 투자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개인 투자가라는 점이에요. 과거에도 증시가 폭등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에도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증시 폭등을 주도한 세력은 기관이거나 외국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가가 끌고 가는 이 활황장세다. 이게 좀 걱정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회전율이라는 게 너무 지금 뜨거워요. 그래서 이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게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이게 세계 저금리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되면서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렇게 금년 정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저금리는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국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요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개인 투자가가 주도하고 있다. 그게 뭔 문제냐, 이제 그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 언론에서는 이 개인 투자가를 미세스 킴 또는 미스터 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미세스 킴이라고 한 것은 과거 1990년대 2000년대에 일본의 개인 투자가가 전 세계 증시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와다나베 부인 그런 이야기를 흉내낸 것 같은데, 이 미세스 김 투자 개인 투자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본력이 아주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이 미세스 김 개인 투자가들은 뭐에 의존하겠어요? 대출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면 대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서 빌려오면 그 신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세스 킴 투자, 개인 투자가의 첫 번째 문제점이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버티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죠? 조금 오르면 그거를 팔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금만 내려가면 견딜 수 없이 상환 부담에 내몰리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가의 특징은 뭐냐? 손놀림이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회전율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 투자가의 첫 번째 문제점은 돈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빌려서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단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한계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개인 투자가의 한계는 뭐냐? 이분들의 투자의 속성이 투자가 아니라 소득이라는 거예요. 투자와 소득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투자는 돈을 벌잖아요. 계속해서 재투자가 되고 재투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가 미스터 킴, 미세스 킴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서 하나의 소득원으로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10만 원을 목표로 한다든지 또는 2억을 투자를 해서 일주일에 400만 원을 목표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투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잽싸게 그걸 팔아서 이익을 현실화해서 그걸 가지고 생활에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물론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증권 분석 자료들을 공부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은 우리 같이 전통적으로 금융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주로 만화를 많이 읽으신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정론이 아니라 만화책을 많이 재미있죠. 재미있고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은 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휩쓸린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 증권가의 용어로서는 모멘텀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기미가 보이면 거기에 그냥 불나방같이 덤벼드는 것이죠. 불나방같이 덤벼드니까 더더욱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기 투자가 성공한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그렇게 올라갔던 주식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빨리 털고 나오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몰라도 대다수의 투자가들은 굉장히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 개인 투자가들이 이 집단 심리, 이 군중 심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죠. 아까 모멘텀 투자하고도 매우 비슷한데 뭐가 된다더라, 뭐가 될 거라든지 이런 어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자기네끼리 일정의 그룹을 만들어서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는 또는 시장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심이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개인 투자가가 주도해서 작년 한 8월, 9월서부터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되었는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께서는 그런 한계를 잘 유념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주가가 불안할 때 좋게 이야기해서 조정이라고 하지만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10%만 떨어지면 자기의 원본 5천만 원 1억을 그냥 순식간에 다 날리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과거에도 왔었고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자본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 판단이 굉장히 절실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